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 즉 0.5%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 긴축팔작으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빅스텝 난리 났다.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공포. 자, 이제 집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제 현재 원친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미끄러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지네요. 먼저 한국은행 빅스텝 0.5% 인상 난리 났다. 자, 하느니 빅스텝 나서나 이창용 기준금리 0.5% 인상. 자, 여기 보시면 빅스텝 금리 인상 하는 이창용 빅스텝 5월 26일 이제 회의가 있죠. 그때 금리 0.5% 빅스텝을 이미 예고하고 나섰어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이 저번 달,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계속 지금 5, 6, 7 계속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대폭 인상시키면 올 여름에 가서 역전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역전이 되기는 할 텐데 미리 역전하는 것과 나중에 역전한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발맞춰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물가 상황, 경제 성장률,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0.25냐 0.5냐 올리는 건 확실해요. 자, 미국은 5월, 6월, 7월 빅스텝 계속 예상인데 거의 유력합니다. 왜? 이미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주택을 포함하면 6%가 넘어갔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입니다. 복합적인 요인도 많죠. 22년 만에 0.5% 인상했죠. 그러면 이제 5월 했으니까 6, 7월 달 또 빅스텝이 예고돼요. 6, 7월 0.5% 빅스텝 인상하면 결국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죠. 자, 예상되는 후유증 볼까요? 먼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위험자산이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식, 가상화폐는 당장 붕괴되고 있고 부동산은 거래 침체 때문에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얘는 후발주자로 바로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세계 자금이 이탈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몇 개 국가를 제외한 자금들이 계속 이탈. 자산이 붕괴되고요. 여기서 자산이라는 말은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달러나 금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자, 선행으로 주식, 가상화폐가 먼저 움직인다면 얘들은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후행으로 부동산이 붕괴되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세계 큰손들 위험자산 위기, 지금 위험자산이 위기다. 즉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위기다. 현금 보유 쪽으로 많이 틀고 있어요. 자, 애플도 21% 폭락, 주식에 대안이 없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쏠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역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미국 주식 거품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뭐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2배 이상 떨어진다라고 제가 경고를 했고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2배씩. 가상화폐는 몇 배가 떨어진다는 보장도 못해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자, 보시면 이제 큰손들 버핏, 워렌 버핏은 경제 규모 대비 자, 본인이 말한 이제 버핏 지수라고 있어요.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경제는 만신창인데 너무 이렇게 위험자산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가치보다 몇 배 더 위험자산의 거품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뻥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하는 거예요. 뭐 돈이 꼭 이뻐서가 아니라 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거품이 너무 크니까. 릭 라이더 CEO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라고 아예 공언했고, 자, 데이비드 라이트 하락 대비 현금, 미국 현금을 부여한다. 이 사람도 역시 50% 이상 부여한다고 했어요. 미국 주식은 3%밖에 안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위험한 주식을 왜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손들 이거 잘 여러분들 판단해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붕괴, 비정상적 거품, 주식, 가상화폐, 채권. 채권은 원래 안전자산인데도 맥을 못 추고 있죠.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남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스닥 22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30%나 폭락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그렇게 안 빠졌죠. 그 이전에 좀 빠졌지. 한 12%? 무지막지하죠. 애플 21% 1위를 뺏겼어요. 제 생각은 애플이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 전체가 30인데 애플은 21%로 버텼다. 결국은 다 닮아가거든요. 애플 사지 마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주식 전문가들은 아주 이건 꿰뚫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자, 비트코인 3,972만 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뭐 1억 간에 어쩌네. 자, 한국 루나 99%, 테라 80%. 바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는 아닌데 이 가상화폐가 추락하면서 다른 가상화폐의 신뢰도가 무진장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뭐 영원히 나는 다 망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얘들 헤맬 가능성이 크니까 잡지 말라고요. 자, 투자 시점은 언제냐? 자, 여러 정보기관을 바탕으로 보면 1, 2년간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은 지속되기 때문에 즉 긴축 발작이 일어나니까 하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글로벌 악재가 많아서 너무 많죠. 악재들이 지금. 경제 침체와 또는 경제 위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지나간 뒤에 가능하다. 투자 시점은 그래서 변수인데 그럼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건 하냐? 예전에 보면 잘 보세요. 91년, 97년, 2007년 뭐 작은 것까지 합치면 브렉시트까지 합치면 2015년. 오, 그래요. 30년 동안이나 4번이나 터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 또 기간상으로 좀 위험할 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확실성 변수. 집값 대세 하락, 대폭락 요인 3가지. 너무나도 이제 좀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집값이 올라가네 떨어지네 뭐 누구 말이 맞네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 말이 맞기는 누구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당연히 올라가봤자 찔끔 올라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 덩어리에 올라도 2년 뛴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아예 2년은커녕 올해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세금으로 80% 나가는데 왜 사요 그거를. 결국은 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텐데. 아무튼 집값 대세 하락하나 무섭게 치솟다가 금리 올리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거품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집값 대세 하락 대폭락은 자 시세 지표 각종 지표 경제 관련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시세 일단 핵심적인 거 거래량이 급감한다. 이거는 대폭락의 징조입니다. 예전에도 2012, 13년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강남도 반토막 났고요. 지금 딱 그 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매물 급증, 매물은 또 급매 위주로 막 늘어나고 있고 매수 심리 다시 또 올라가는 듯 했더니 크게 떨어졌죠. 감소. 시세 실거래 하락. 지금 다음 달이 지자체 선거인데도 살아나지 않는다. 여름이 가까워진데도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7년 동안에 지금 최악 같거든요. 7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악이에요. 아마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금리 인상의 여파가 커요.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는 게 부동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그 3가지는 따라다니거든요. 미분양도 증가하네요. 이게 지금 시세지표 5가지가 안 좋아요. 그럼 각종 지표, 경매 낙찰가도 떨어지고 있다. 증여가 급감한다. 증여가 급감한다는 건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를 증여하느냐 이 말이죠. 주택연금도 급증해요. 아, 비쌀 때, 하루라도 비쌀 때 빨리 연금 들자 이거죠. 소형 평형이 하락한다. 제일 인기 많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이 지금 강남만 약간 버티고 있어요. 강남도 재건축 위주로. 서울과 수도권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미 대세 하락으로 기운 겁니다. 경제 관련 볼까요? 한미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물가 상승, 뭐 원유, 원자재, 곡물 다 마찬가지로 상승, 주가 가상화폐가 폭락하는 게 치명적이라고 했죠. 부동산에 세계 경기 침체 또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하락장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하락장 온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무주택자는 뭐 떼돈 벌고 유주택자들은 손해만 보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장세가 하락이에요. 그때는 누구에게나 기회예요. 물론 가장 큰 기회는 같은 돈이 있었을 때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거 손해본 게 없으니까 가장 많이 벌겠죠. 그 다음에 1주택자가 두 번째로 많이 벌겠죠. 3주택자도 일단 손해를 보겠지만 잘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집값이 떨어지니까 망한다, 이런 생각은 아주 단조로운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무주택자부터 집값 50% 하락, 유망지역 분양권 미분양을 매입할 수 있어요. 모든 규제가 없어집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은 걸릴 게 없으니까 지금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때를. 이거 한번 잘못 잡으면 다음 꼭대까지 골치 썩여가지고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가야 할 거냐.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 나이가 이제 신혼 32밖에 안 됐는데 20년 동안 52살까지 헤맵니다. 가난하게 헤매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번에 망치면 또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20년 걸리잖아요. 자, 내가 젊으니까 뭐 몇 번 실패해도 괜찮다. 부동산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경기도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뛰지도 않았다고.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뛸 때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아무튼 부양책 혜택도 있고 규제가 없어지는데, 자, 들으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가 폐지되고 청약도 조건이 좋아져요. 당해지역도 되고 세대 원도 되고 뭐 대출 전매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도 상당히 완화되고 대출은 거의 7, 80%까지 해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집값 하락 시에 내 집도 떨어지죠. 근데 내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로 갈아타라.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내 것이 10억인데 떨어져갖고 6억이 됐다. 그럼 20억짜리는 거의 10억으로 떨어져요. 대출 받아갖고 20억짜리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그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탑니까? 좀 무리다 싶으면 15억짜리가 떨어진 걸로 갈아타면 되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갈아탄 다음에 분양권 미분양 이게 있다. 3기 신도시나 서울 좋은 데도 미분양 나요. 또는 분양권 피주고 사는 거 조금밖에 안 붙겠죠. 추가로 하나 더 잡거나 자녀들 앞으로 이때 해줘야 돼요. 지금 못 해줘서 안 달라지 마시고. 자, 이제 하락장 무주택자의 절반 수준인 무주택자만큼 돈 벌지는 못해요. 왜? 집 하나가 손해보니까. 한 배에서 5배까지 수익 가능. 여기 무주택자는 2배에서 10배까지. 특히 갭 투자를 잘 활용하면 10배 뛰어요. 자, 1주택자도 내 거 손해보지만 5배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가 돈이 많다면 무주택보다 돈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주택자 법인. 집값 50% 하락하면 주택이 많을수록 손실이 커요. 이분들 걱정은 내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것 떨어지는 거에서 이미 경매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승장 임대주택 사업을 왜 냅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별로 안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월세 받는다고 임대주택 사업 내요? 집값 폭락장이 망하라고? 오히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던져버리시고 똘똘한 아파트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보면서 하락장에 내가 2주택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많이 빠졌어도 그냥 던지세요. 눈물을 머금고. 그럼 더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뛰는 거 보세요. 자, 5억짜리가 서울 같은 경우 한 16, 7억 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8억, 10억 이건 얼마 갑니까? 40억으로 가잖아요. 30억, 40억. 몇 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자, 다주초. 결국은 다주택까지도 하락장에 버틸 수만 있다면 좋아요. 자본주의 자산 폭등과 현황, 위험자산 회피 현상의 일제히 하락. 자, 주가를 봤더니 코스피가 2008년에 1천 정도 했어요.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 3,30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600. 결국 얘가 1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위기 터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좋지도 않잖아. 지금 올라가 봤자 얘가 뭐 4천 가겠어요? 사지 마세요. 두 번째, 2021년 3,300까지 찍었던 게 현재 2,600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는 좀 빠졌지만 바닥이 더 위험하잖아요.
경제위기 때 100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지금 싸다 해서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주식은 물론 주식을 많이 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거지 되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되려면 하세요. 주식은 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딴 것들은 도박입니다. 도박보다 더 무서워요. 어느 때만 투자하라고 했어요?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하세요. 본인이 잘하면 하세요. 본인이 잘하면 해도 돼요. 자, 비트코인 2017년에 1000밖에 안 갔던 게 현재 3000달러까지 넘어갔어요. 6100까지 갔었죠. 현재 3000달러인데 경제위기가 터지면 아마 10배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진다는 말은 또 그때 잡으면 10배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 해라. 부동산은 2013년 서울 4억이 12억. 그래서 12점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5억까지 갔던 게 현재 한 5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1억이나. 이게 하락장 위기 본격화돼서 한 2년에서 5년 빠지면 반토막 6억까지 빠집니다. 이게 4억이 10억까지 갔다 6억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 얼마까지 갈까요? 18억까지 가겠죠. 6억이. 달러하고 금, 여기는 파란 것은 지금 하지 말고 금융위기 때 해라. 달러 금은 지금 해도 돼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얘들도 올라왔으니까. 얘들도 10% 손실불 각오하셔야 돼. 금융위기 안 터지면 이제 안정화되면 얘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위기 터지면 30% 이상 먹습니다. 자, 2008년 1580원까지 뛰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지금 1282원. 거의 400 정도 뛸 수 있는 여건. 2020년 1100원이었던 게 현재 1282원. 약 한 180원 정도 뛰었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큰데 조건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경제위기 터지면 1600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보시면서 판단해야지. 얼마나 갈까? 이거 예측을 제가 해드렸어요. 거의 건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금도 비슷합니다. 2016년 4만밖에 안 했던 게 현재 7만 5천 대까지 왔어요. 네이버에 금 치면 떠요. 자, 2021년 8만까지 찍었던 게 현재 7만 5천. 그러니까 5천 정도 떨어졌고 올라간 곳은 거의 더블이네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경제위기가 터지면 11만까지 가요. 8만이 11만까지 가면 30%는 뛸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현재 7만 5천이니까 떨어진 다음에 4만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한 6만 5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예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이것만 보세요. 얼마나 일치하는지. 제가 이거 노래 부르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행이니까. 자, 왜 지금 안 좋다고 노래 부르냐. 잘 봐요. 딱 두 가지만 보세요. 먼저 코스피. 지금 날짜별로 쭉 있어요. 여기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가 쭉 뽑은 거예요. 16일은 뭐 오늘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개인은 돈을 왜 망하고 잃느냐.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4월달 외국인 기관. 자, 왼쪽이 외국인, 오른쪽이 기관이에요. 어우, 지금 파란 거 엄청 무지막지하게 막 6천만 원, 6천억, 2천억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도 얼마 팔아제끼고, 기관도 조금 덜하긴 하지만 팔아제끼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다 파란색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더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자, 이 사람들 이거 거의 맞아요. 외국인들 기관하고 다 팔기제끼인데 개인 한번 봐봐요. 개인. 이때는 그나마 조금 뭐 덜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사재 끼는 거 보세요. 이러니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인 기관하고 거꾸로 가요? 그리고 최근 보세요. 최근에 조금 샀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방어로. 그러면 제 생각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일매일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일 뭐 이거는 뭐 무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건 코덱스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세요. 뭔 말이냐? 만약에 이때는 기관만 봐요.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안 사니까. 기관이 인버스가 뭡니까? 이 인버스는 떨어질 때 잡는 것이 인버스예요. 올라갈 때 잡는 것은 레버리지예요. 인버스 사면은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레버리지를 사면 주식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자, 진짜 맞아요. 기관들 계속 인버스를 샀어요. 막판에만 지금 오늘만 지금 팔아제끼는데 결국 주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는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레버리지. 이번에는 레버리지는 일반 주식하고 같이 가는 거야. 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팔아제끼는 거 보세요.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오늘만 사잖아요. 어때요? 적중률 상당히 높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투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코스피 얼마나 외국인 기관이 사제끼는지 팔아제끼는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코덱스 레버리지. 자, 얼마나 사재끼는지 이걸 보면서 판단. 이제 대폭락장에 보면 뭐 강남 안 빠진다고요? 타워팰리스 4년 6개월 만에 시세 반토막이라고 이게 써있네요. 2012년 3월 21일자에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버티고 있죠. 올해만 보지 마세요. 2년에서 5년. 여기 보시면 이게 0입니다. 어때요? 지금 8, 9, 10, 11, 12, 13년까지 빠졌네요. 어디가? 서울이. 엄청나게 빠졌죠. 서울, 경기도 이런데. 자, 근데 여기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100주 연속 하락.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이게 0인데 그 전에 먼저 뛰었어요. 얘들은 금융위 때 뛰고 오히려 거꾸로. 자, 16, 17, 18, 19년까지 약 100주 이상을 하락한 거야. 반대로 움직였긴 하지만 이게 떨어지면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반토막. 자, 이제 미분양과 다주택. 미분양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세요.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증가했는데 요즘 와서 팍 증가했네요. 특히 경기도 미분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물 증가하는 거 보세요. 인천, 경기, 서울 해가지고 10%, 9%, 9% 계속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부동산 일부만 강세고 전반적으로 약세. 자, 여기 전체적으로 전국이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자, 서울도 제로로 왔어요.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용산은 좀 뛰고 있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곳. 분당만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고. 여기 지금 경부로 또 보세요. 마이너스 다. 자, 인천,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뭐 충남, 대구, 부산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경부 노선이 완전히 마이너스. 자, 이제 전국 주요 도시 보세요. 이거 2013년, 14년 바닥장이었거든요. 다 파란색이야.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이 빨간색은 뛰었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떨어졌다는 뜻이야. 자, 최근 보세요.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 자,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 세종. 자, 지방도 마찬가지야. 부산 떨어졌죠? 여기 중간에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어때요? 비슷하죠? 자, 여기 대구는 별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다시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주는 이때 좀 떨어졌는데 여기 최근에 분위기 안 좋죠? 자, 대전 계속 못 가다가 이때 엄청나게 폭등했고 최근 떨어지고 있죠.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 네모 박스만큼 한 8년 전, 7년 전 닮아가고 있다 이거에 닮아가고 있다. 지방은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만이 아니라 자 4, 5년 전 시세를 다시 또 닮아가고 있다. 그래프도 꺾이고 있잖아요. 다. 그쵸? 이제 하락이 시작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 1.50, 미국 1.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5월, 7월, 8월, 10월, 11, 10월 이때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미국은 6, 7, 9, 11, 12. 보시면 이제 금리가 역전됐을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본 유출이에요. 이 황색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자, 역전돼 가지고. 그리고 나스닥 추락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제일 많이 빠지죠. 나스닥 지수, S&P 500.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트코인 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바닥이 어딘지 이제 아셨죠? 제가 이거 우리나라 뭐 테란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왜? 4년 만에 그렇게 몇백 배 뛰었는데 무슨 뭐 바닥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지 마세요. 자, 집이 이렇게 분기되고 있네요. 지금은 성격이 급하거나 준비성이 없는 분들은 부동산 사이클상 20년간 손실을 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매물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